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공인중개 이야기를 2편 정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6월 17일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굵직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또 나왔어요. 명색이 부동산 채널이고 이 얘기를 안 할 순 없으니까 이거 먼저 가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정말 센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위헌의 문제까지 나오고 있죠. 부동산 정책을 보실 때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내용을 개별로 보시면 전체적인 맥락도 안 잡히고 세부 내용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순서대로 보셔야 이 부분은 제대로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좀 판단하기 좋습니다. 일단 우리 채널에서는 이렇게 갈게요.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왜 만들었는지 배경을 설명했어요. 정부에서 설명하는 이번 정책 결정의 이유를 간단하게 보고 내용이 정말 방대하지만 큰 맥락은 4가지입니다. 4가지 맥락을 순서대로 보면서 각각 어떻게 변경한다는 것인지 중요사항을 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12.16 정책 이후에 주택가격이 안정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서울은 전반적으로 안정 또는 하락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최근에 다시 꿈틀꿈틀 한다는 거죠. 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인근이 같이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2월 21일에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편입됐어요. 수원과 용인같이 올 초에 견인을 주도했던 지역은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안산, 인천, 군포 같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오더라. 특히 안산은 수도권 중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더라. 이 상황을 정부에서는 단기 차익 목적의 투기 세력이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과 청주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작년 말부터 대전 쪽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전국 최대 상승률이었어요. 그리고 청주에는 최근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라고 전자를 이용해서 나노미터까지 관찰할 수 있는 이를테면 엄청나게 크고 첨단과학적인 엄청난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개발 호재로 작용할지 사실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지방에서도 규제가 시급해 보이는 추가 지역이 있다. 세 번째로 매매업이나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법인의 숫자가 최근 몇 년간 어떻게 증가되어 왔는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표를 만들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법인의 숫자나 법인들 매매 건수가 최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죠. 개인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니까 법인들로 우회하고 있더라. 이로 인한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 보증금을 승계해서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계속 증가하더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번 정책을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국토부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 나온 규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이 안에서 다 예측되죠. 이미 규제 지역이었던 곳들 중 일부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 방법을 만들어낼 것이고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곳은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편입시킬 것이고 법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일부 없애거나 역페널티를 줄 것이고 당장 실거주하지 않을 사람 또는 실수요자가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집이 생기는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겠죠. 이게 이번에 나온 6.17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정책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지만 큰 줄기에서는 4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 기존의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던 지역 중에서 현재 과열 양상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곳을 새롭게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합류시키는 방안과 일정한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결과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허가를 받도록 만드는 방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주택을 구입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특히 자기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 살면서 당장 실입주하지 않을 주택을 대출받아 사는 것을 막겠다. 두 번째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겠다. 정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강화해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해서 재건축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해서 실수요가 아닌 것 같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받는 것을 막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해서 조합원이 부담을 더 느끼도록 하겠다. 세 번째가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 매매사업자건 임대사업자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법인의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를 개편해서 임대법인과 매매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세금을 더 많이 때리고 특히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네 번째가 12.16 대책의 후속 조치와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자, 지금까지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국토부 발표를 요약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번 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4가지 큰 줄기를 설명드렸어요. 워낙 방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줄기를 먼저 이해하고 나면 이번 정책을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부터 각 카테고리별로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